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왜 저의 호텔을 퇴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서 호텔이라고 해서 뭐 신라나 롯데 등 그 대기업 계열 혹은 5성급 호텔 출신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주세요. 5성급 출신이 아닌데 왜 호텔을 이야기하려느냐? 상당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주된 이유로는 어 제가 근무했었던 이 호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제가 근무했었던 호텔 총 3 군데인데요. 이 중 2 군데는 좀 몇 년 전부터 좀 말이 많았었던 그 분양 호텔에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 라마다 호텔은 절대 아닙니다. 라마다 호텔은 제가 뭐 어디 지역이든 입사 지원서를 낸 적이 없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사이트에서 뭐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해준 것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사실 지금도 간혹 나오고 있지만 2016 년도부터 2018 년도 사이에 이 뉴스에서 그 투자자 즉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중점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역시 피해자입니다. 제가 말하는 이 종업원들은 임원급이 아니고 말단 사원들, 이 사람들,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든 사원 주임급들, 이런 사람들도 피해자예요. 급여가 제때 안 나오거나 임금 체불이 주된 원인이죠.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상으로는 4대 보험료 공제된 상태에서 급여가 나왔는데 정작 그 보험금이 미납됐다고 떠요.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은 4대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4대 보험을 보통 다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 줘요. 이게 아르바이트든 뭐 인턴이든 해 가지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미납이 떴다고 했어요. 계속 어필을 하니까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미납을 했어요. 다른 영상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분양형 호텔들이 모든 분양형 호텔들은 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. 근데 제가 근무했었던 분양형 호텔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프론트 일을 했으니까 프론트 부서는 수분양자에 대한 권한을 절대 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수분양자도 뭐 입실을 하러 왔다 그러면은 수분양자도 그냥 일반 고객처럼 체크인 체크아웃 뭐 손님 응대 뭐 등등 해 가지고 응대만 할 뿐이에요. 굳이 이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방 배정할 수 있는 것, 어떤 손님이 오든 그냥 이 손님은 몇 호 주고 이 손님은 몇 호 주고 그게 프론트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랜덤할 수 있는 거. 다만 뭐 리퀘리스트 그러니까 요청 사항이죠. 요청 사항에 있으면은 그 요청 사항에 어느 정도 맞춰져서 배정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. 사실 좀 수익금 때문에 그 항의 전화가 저희 호텔에서도 많이 왔었어요. 근데 이거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이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책도 안 세우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해야 돼서 나서서 직접 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전화도 안 받지, 잠수를 타지, 이러니까 내가 뭐 일할 의욕이 없어져요 점점.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안 그래도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 직장인들은 알 거예요. 막 급여 제때 안 나오면은 좀 뭐 내야 될 거 뭐 공과금이며 뭐 전화 뭐 핸드폰 요금 이거 아무리 전략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. 이걸 못 내면은 신용 등급도 하락될 수도 있고 하는데
이 와중에 이 총지배인이 사기자를 하는 멘트를 한다? 그러면은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'아 그냥 떠나야 되겠다.' 하면서 진짜 한두 명이 떠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떠나요. 저 당시에 한 일을 한 사람들, 그러니까 형, 누나 이 사람들이 좀 몇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한두 명이 떠난 게 아니라 저 포함해서 한 3-4 명이 떠났어요. 왜냐하면 다른 호텔에서 대우를 해 주니까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, 돈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있어 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고 다시 다른 데 직장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. 지금 이 대본을 작성하고 녹화하기 며칠 전에 이 임금체불로 한 40대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접했어요. 솔직히 안타깝죠. 저도 임금체불 때문에 임금체불을 피해를 겪어 봤으니까.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임금체불을 한 2번 정도 겪었어요. 왜냐하면 이 회사 호텔 제가 분명히 3 군데라고 했죠. 그 2 군데가 그 임금체불이었어요.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나마 그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았기에 다행이었지, 저 솔직히 저 말고도 지금도 임금체불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어린애들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 임금체불 같은 첫 번째 임금체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분이 대표로 나서서 그 대리인으로 나서 가지고 집단적으로 직원들끼리 모여서 집단 소송하듯이 그 민사 걸어서 받았어요. 그러니까 좀 2017 년도인가 아무튼 해 가지고 걸어서 한 2년 정도 걸렸어요. 이번 그다음 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엄청 좋게 해결됐죠. 그 만 그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요, 고용노동부에서. 그래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, 그때 당시에 그 대표분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급여가 못 준 거에 대해서는 "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. 몇 월 안에 늦어도 몇 월 안에는 주겠다. 해결이 안 된다면 내 사비로 해서라도 주겠다. 쪼금만 기다려 달라."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솔직히 제가 저번에 저 말고도 같이 일했었던 분이 그 취하서를 바로 작성을 하면서 했지만 전 안 썼거든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2번째이기 때문에 확신을 받았어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래도 약속은 지켜 줄, 그 몇 월 안에 그때 돈이 나와서 전 바로 취하를 했어요. 늦 바로 고소 취하는 안 했어요. 그러니까 받자마자 취하를 한 거예요. 지금 그래서 생각이 난 게, 그때 당시에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은 일단 진정서를 냈을 당시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. 그 근무자란 사람을 진짜 지금 보면은 쌍욕 날리고 싶죠.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임금체불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내가 피해를 이렇게 받았다고 일단 고용노동부 방문을 했는데 그 담당 근무자가 "이날 다시 오세요." 법이 이래요. 이게 무슨 임금체불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할 말인가요? 솔직히.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극단적으로 선택했던 그 가장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아 싶었어요. '그럼 난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냐.' 딱 생각이 난 게,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기차를 타다 보면은
그 뽀로로 생명 존중 캠페인이라고 해서 막 그 나오잖아요. "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." 말로만 소중한가요?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본 어떤 뭐 댓글 관련 댓글에서 봤는데, 그러니까 이 뉴스가 아니고 그 공무원들 관련 뭐 무슨 근무 태도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논란을 그 뉴스 기사를 기사의 댓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, 어떤 사람이 그 댓글에 쓴 단어가 지금도 제 머리에 새겨들었어요. 세금충. 신뢰가 안 가요, 솔직히. 솔 솔 좀 임금체불 규모가 뭐 얼마로 집계 된다 어쩌고 저쩌고 고용노동부에서 뭐 얼마로 한다?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그 금액이 전 더 크다고 볼 거예요. 왜냐하면 제 주변 저 말고도 막 급여를 받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특히나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. 뭐 근로기준법 사회초년생이지. 사회초년생이니까 뭐 일만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, 근데 급여가 안 나온다. 그러면은 얘네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저 말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믿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, 솔직히. 왜 그런 게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되나. 이런 사람 대가리가 돈에 컨트롤되는 세상?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, 진짜 왜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해외 취업을 하는지 이 정치인들이나 고용노동부 측은 각성을 알아야 될 거예요.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우리 청년층들은 더 이상 공무원으로 갈 것이고, 더 아니면은 해외 취업을 할 것이고.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호텔 근무 이야기를 좀 세분화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제가 준비 중인 게, 하나는 일단 제가 호텔을 떠난 이유, 거기에 덧붙여서 임금체불 이야기를 했고, 두 번째로는 호텔을 취업할 때 팁, 그리고 호텔 이거 보는 대상자는 당연히 뭐 호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. 게다가 왜 분양형 호텔이 이렇게 분쟁까지 가게 됐는가. 이거는 그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, 제 제가 분양형 호텔에서 프론트로 일을 해 봤으니까 왜 망했는지 제가 근무했었던 호텔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. 그냥 알아만 주세요. 절대 제발 부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. 제 채널은 이 호텔 이야기 몇 개만 끝내고 이제 더 이상 호텔 이야기는 안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